급성 신부전의 대표적인 원인은 탈수이다. 탈수가 오면 혈액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허혈성 손상을 입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배설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혈액은 pH 7.4의 산성도와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등의 적당한 전해질 수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물질의 공급은 날마다 다르고 불규칙적이다. 우리가 저녁으로 해물탕을 국물까지 마시고 젓갈이 듬뿍 들어간 김치를 먹고 소금으로 조미된 김을 먹는다고 해도 고나트륨 혈증을 오지 않는다. 신장의 나트륨을 많이 배설하기 때문이다. 소변의 95%는 수분이다. 나머지 5% 중에서 60%는 요소와 요산이고 그 외에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등도 들어있다. 이렇게 인간의 신장으로 항상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사막에 고립되거나 바다에漂流하거나 매몰된 건물에 갇히거나 기아 상태가 되어도 견딜 수가 있고 원푸드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따로 지시하지 않아도 신장은 알아서 우리를 지켜준다. 하지만 그런 신장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신장은 하루에 최대 20리터까지 소변을 만들 수 있는데 물을 이보다 더 많이 마시면 수분이 몸에 쌓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변은 맹물로 배설될 수가 없고 무조건 일정량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나면 전해질이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삼투압이 낮아져서 세포벽이 파괴된다. 뇌세포는 삼투압의 영향을 가장 많이 예민하게 받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손상이 된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뇌세포가 파괴되어 영구적인 손상을 입기도 한다. 오래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마셔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물을 안 마시거나 탈수가 되는 상황도 위험하다.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 신장은 소변을 최대한 농축해서 소변이 끈적해진다. 이런 경우라도 일정 분량의 노폐물이 배설돼야 하기 때문에 소변은 어쨌든 계속 몸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한편 호흡과 대사 과정에서도 수분은 날아간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인간은 사흘 정도밖에 버티지 못한다. 신장 덧질부 사구체가 파괴되면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칼륨이 대사되지 않아 심장마비가 온다. 수분 공급이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는 신장의 농축력에 달려있다. 건조한 지방에 사는 동물은 염분을 극도로 농축한다. 사막행거로 지는 소변은 하루에 몇 방울만 배설하므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 체의 비중을 높이고 농축된 요산으로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통풍과 여러 결석에 더 자주 시달렸을 테니 아마 더 불행했을 것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걸 기전은 대단히 강력하다는 또 갈증은 세상 어떤 간절한 욕망과도 비할 수 없이 강하다. 뇌는 나트륨과 삼투압의 영향을 받아서 물을 마시라고 갈급하고 엄중한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목이 마르다는 감각 외에는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다. 구갈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숲에 홀로 고립된 아이도 심한 치매나 각종 뇌질환에 걸려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도 어떻게든 물을 찾아 마신다. 단지 물을 마시지 않아서 사망한 일은 그래서 매우 드물다. 그렇더라도 탈수를 견디려고 하면 안 된다. 탈수는 만병의 근원이다. 병원에서 탈수가 있으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액부터 놓는다. 탈수는 신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급성 신부전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깨끗한 물을 얻기 어려웠던 옛날에는 장염으로 인한 탈수가 빈번했다. 콜레라, 장티푸스 등등으로 해서 역사상 장염으로. 자, 다발성 장기부전은 두 환자 모두 중환자실로 올라왔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체온이 40도 이상 측정된 환자는 몸에 힘이 없고 구토 증세가 있다고 했다. 감기 기운이 있었나요? 없었는데요. 나는 이번에도 환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툭 때려봤다. 좀 전에 이 남성보다 덜했지만 이번에는 환자는 몸을 비틀고 나를 원망스럽게 쏘아보았다. 혹시 혈류가 나오고 소변 볼 때 아프지 않았나요? 제가 원래 방광염 증세가 조금 있어요. 그 방광염이 오른쪽 신의 신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열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검사 결과 확인한 뒤에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도록 하죠.
예상대로 환자의 소변 검사에는 백혈구가 잔뜩 검출되었다. 어느 틈에 체육복을 입은 20대 초반 남성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격투기 도복하기도 했다. 비슷한 차림을 한 체격 좋은 남성이 같이 왔다. 복싱 스파링을 했는데 실전처럼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옆구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왔어요. 둘에게서는 땀 냄새가 났다. 환자가 고기를 저었다. 아이고 호되게 맞았습니다. 어디가 가장 아픈가요? 옆에 있던 남성이 말했다. 여기저기 저기 다 때렸는데 가드를 뚫으라고 옆구리도 많이 때렸어요. 관장님이 옆구리를 치면은 가드를 뚫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기술을 막 알려줘도 괜찮은 겁니까? 키드니 펀치. 이번에는 내가 거기를 저음의 자리로 돌아왔다. 소변 검사에서는 불안하게 혈뇨가 나왔다. 혈뇨. CT를 통해서 보니까 환자와 보호자를 불렀는데 콩팥이 깨졌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 후이 주어입니다. 장기 손상이니까 빨리 고소하시죠. 둘은 정말 친한 친구 사이인지 오히려 웃었다. 술자리 안주거리가 생겨서 드디어 기쁘다는 듯이 환자가 대답했다. 오, 이렇게 스파링을 하면은 막 장기가 깨지고 그러는군요. 네,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입원하세요. 석 잔째 커피가 절실할 정도로 피곤했다. 한동안 배가 이렇게 그 카트에 실려온 50대의 남성은 얼굴이 검고 호흡이 가빴다. 딸이 울성을 지며 말했다. 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끝까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우셨어요. 평소에 별다른 지병이 없으신가요? 병은 없는데 술을 많이 잡수세요. 하루에도 소주 2~3병은 꼬박꼬박 드시거든요. 추위를 많이 안 타는 편인데 요즘 며칠 조금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버티니까 병원에 가겠다고 했는데 일을 다녀오니 쓰러져 계셨어요. 오늘 두 번째로 의식이 없는 환자였다. 환자는 넘어갈 듯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야말로 죽기 직전에 온 것 같았다. 왼쪽 폐 소리만 이상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자 왼쪽 폐가 온통 염적으로 덮여있었다. 동맥혈 검사 결과 산증이 심했고 산소가 부족했다. 나는 일단 환자의 기도를 확보했다. 입안에 거리가 잔뜩 끼어있었다. 호흡기를 세팅하고 소변줄을 꽂았다. 소변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최악이었다. 신기능이 마비되었거나 신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여기서 수액을 많이 쓰면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해 폐 부종을 일으킬 것이다. 피검사를 확인하자 과연 크레아틴의 수치가 6을 넘기는 상태였고 간 수치도 올라 있었다. 이 모든 수치가 설명해 주듯이 환자는 의식이 없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산증이 진행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이 생기면서 결국 주요 장기가 모두 작동하지 않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 온 걸로 보였다. 이 모든 것은 신장 기능을 대체해야 해결된다. 그래야 어떻게든 생존 가능성이 있다. 사타구니에 꽂을 수 있는 투석용 정맥관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중환자실에 연락해 주세요. 크레아틴인 수치. 자, 1,500리터를 여과해서 130리터의 원료를 만들고 이를 다시 걸러서 1.5리터의 최종 소변을 만드는 것이 신장의 일이다. 신장은 단 3개의 간으로 몸에 연결되어 있다. 신동맥, 신정맥, 여관이 그것이다. 신장 이식 수술은 복잡할 것 같지만 이 3개의 관만 연결하면 끝이 난다. 신장은 소변을 생성하는 네프론으로 되어 있다. 한쪽당 120만 개가 있고 네프론은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변을 만든다. 네프론을 통해서 신장에 사고체는 여과 작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원료를 만든다. 여과는 혈액의 필터를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므로 1,500리터를 걸러서 130리터 만드는데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다. 소변에서 혈액세포나 단백질이 검출되면 사고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고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대사 과정에서 산이 더 많이 생성, 정상적인 소변은 약한 산성을 띈다. 여기에 우리가 뭘 먹는지에 따라서 산성도는 조절된다. 당은 소변으로 배설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흡수해야 한다. 그런데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온다. 이것이 당뇨다. 지방도 배설할 필요가 없지만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지방뇨가 나올 수 있다. 반면에 단백질은 일시적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이는 단백뇨라고 부르고 앞서 말했듯이 사고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항이뇨 호르몬은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한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해서 이뇨 작용을 한다. 맥주를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느라 결국 마신 것보다도 더 많은 수분을 배설하게 된다.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간밤에 술을 마시면 아침에 목이 마르다. 사고체가 원료를 만들어내는 비율은 신장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척도이다. 신장 기능을 그래서 혈중의 요소 질소와 크레아틴의 수치를 통해서 건강에 참고하고 소변으로 요소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혈중의 요소 질소 농도가 올라갈 것이다. 혈중의 요소 질소는 신기능을 반영하지만 일시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었거나 기타 여러 요인이 있을 때에도 상승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한 수치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크레아티닌으로 일명 신장의 수치다. 크레아티닌은 신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물질이지만 근육에서 일정량이 생성되고 사고체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여과된다. 그래서 사고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액에 크레아티닌이 많이 남는다. 사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많이 남는다. 사고체 기능이 좋아야죠. 그리고 신장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죽음이 시작이 된다. 이 신장 기능이 소변은 따뜻하고 영양분이 있어서 균이 번식하기 쉽고 몸은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꼭꼭 숨겨둔 그 상태인데 120만 개의 네프론은 미세 혈관 덩어리인데 이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도록 또 신장 기능의 두 개로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가 이제 악화가 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투석은 신장의 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혈액을 걸러서 질소 화합물의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을 빼내어 준다. 투석.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 이유가 돼서 투석 환자의 10년 생존율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참 신장을 모든 기술로도 신장 기능을 최대 20%까지 대체할 수 있을 뿐이다. 20% 정도. 그래서 신부전은 급격한 죽음의 징후이기도 하다. 신부전은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이 노환이나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인 경우 의사는 사망을 선언할 것이다. 하지만 신장이 갑자기 나빠졌다면 기능을 대체하면서 회복을 노려볼 수 있다. 이것이 CRRT 지속적인 신대체 요법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인류가 CRRT 요법을 개발한 지는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참 이렇게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았던 환자의 사타구니에 주사기를 꽂아 와이어를 넣었다. 그러니까 산후분압이 낮은 검은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 그렇죠? 깊은 안도를 쉬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는 반짝이는 CRRT 기계가 열심히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이제 응급요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요법이다.